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브릿지 전공수학 브릿지 2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공수학 브릿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임용 공부를 하시는 임용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전공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그 전공 수업을 듣는데 그 자체가 어려우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공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지식들을 좀 채우자 이런 의미에서 기획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전공수학 1과 2는 그 이어지는 수업은 아니고요. 매번 가장 좀 기초적인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전 과목에 걸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수학 1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이제 이번에 전공수학 그 브릿지 2에서는 과목별로 좀 모아서 주제를 모아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오늘은 해석학 중에서도 이제 함수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 부분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그 연습 문제입니다. AN과 BN이 실수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할 때 AN 플러스 BN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함을 증명하라.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거는 뭐 이제 정리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시험에서 뭐 증명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입실론 그 델타 논법에 좀 익숙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우선 AN 플러스 BN이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목표가 우리가 목표는 이런 겁니다.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서 그래서 n이 n보다 크면 언제나 여기도 이제 모든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두 줄 화살표를 사용을 하면 꼭 양화사 모든을 쓰지 않아도 우리 같은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an 더하기 bn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이 실수와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요거를 이제 보이는 게 목표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양수 입실론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n을 잡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n을 잡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n을 구성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그래서 입실론을 양수라고 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AN하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목표니까 이 부분을 좀 그 AN하고 BN에 집중할 수 있게 좀 쪼개야 되겠죠. 거기에는 삼각 부등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AN 빼기 알파 더하기 BN 빼기 베타, 이것이 뭐와 같거나 작다? AN 빼기 알파 더하기 BN 빼기 베타. 자, 요렇게 생긴 게 이제 삼각 부등식입니다. 이거는 그 실수, 뭐 복소수, 그 다음에 뭐 내적 공간 할 거 없이 항상 성립을 하는 거죠. 좀 일반적으로는 거리 공간에서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요지는 두 개 더한 거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제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 각각이 얼마보다 작아져야 될까요? 그렇죠?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면 되겠습니다. 얘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그런 충분히 큰 n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빅 n을 구성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입실론의 양수라 하자. 그리고 그 n1과 n2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합니다. n이 n1보다 같거나 크면 그러면 an-알파가 요게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 성립하고요. 그리고 n이 n2보다 같거나 크면 그러면 bn-베타죠. bn-베타가 요게 이제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 요게 성립을 합니다. 자, 이게 성립하는 n1과 n2를 잡습니다. 존재한다. 자, 이제 빅 N을 구성을 할 차례인데 우리는 이게 두 개 다 필요하죠. 두 개 다 필요하니까 N1과 N2 중에서 큰 거보다 더 큰 N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은 맥스 N1, N2라고 하게 되면 이제 n이 n보다 클 때, 같거나 클 때 절대값 an 더하기 bn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것이 자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n이 n보다 같거나 클 때 절대값 an 더하기 bn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것이 이제 an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bn 마이너스 베타 이것이 an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bn 마이너스 베타 이거보다 같거나 작아지겠고요. 그리고 얘네 각각이 이제 뭐죠? 2분의 입실론보다 작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이런 그 값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이런 n이 존재하였으므로 따라서 입실론은 입실론의 임의로 잡은 양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더하기 bn이 극한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명제 그 참고 연습 판정은 근거를 소설하라 라고 했는데 실수의 an이 함수 그 이제 R에서부터 R로 가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런 점화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x, y에 대해서 fx 빼기 fy가 그 x 빼기 y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an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성립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축약 사상 정리는 여기 지금 제시된 조건보다 좀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약 사상 정리를 한번 보시면 네.
함수 f가 R에서 R로 가는데요.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K가 있어야 돼요. K, 1보다 작은 K가 있어서 모든 x, y에 대해서 절대값 fx-fy가 요게 k의 x 빼기 y 요거보다 같거나 작아져야 돼요. 그냥 단지 간격이 이제 뭐 x 빼기 y보다 이제 같거나 작다 요렇게 되는 걸로는 좀 보다 작다 요렇게 되는 걸로는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것의 이제 발레를 찾는 것은 좀 뭐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K의 부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발레라는 것이 있다면 요게 거의 같아지겠구나. 그러니까 K가 있으면 x 빼기 y의 절대값보다 확실히 작아지는 이런 K가 있으면 그러면 확실히 이제 수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레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요게 1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그런 함수 f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진 않아요. 네. 우리가 이런 모양의 함수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다음 항이 f에 의해서 계산되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미줄 그림을 통해서 이 수열의 행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미줄 그림이요. 왜 우리가 y는 x라고 하게 되면은 함수 f의 그래프가 뭐 여기 이제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y는 x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an 그 다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것들의 값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수렴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기울기는 그렇게 경사가 급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기울기는 급하지 않으면서 y는 x하고 좀 유사하게 가는 그런 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아이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진 아이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얘는 값을 추적을 해보면 자, 뭐 특정한 이런 값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a1이라고 한다면 여기 함수값이 a2가 되겠고요. 여기는 a3 그리고 여기는 a4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자, 이게 수렴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수렴하려면 y는 x하고 만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 an 플러스 1을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좀 구체적으로 함수를 본다면은 글쎄요. 네. 식으로 이거 적어내는 게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습니다. 호락호락 하진 않은데, 네. 일종의 그 범프 함수 같은 걸 이용을 해야 되겠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아크탄젠트 함수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이용을 해보겠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래프가 우리의 목적에 이제 좀 부합하게 생겼어요. 이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이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렇게 갑니다. 자, 얘를 이용을 해서 이쪽 근방으로 가면은 좀 들러붙고 여기선 좀 떨어지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부호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1만큼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보겠어요. 예.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갈수록 브릿지 강의인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 예시는 뭐 우리 선생님들이 굳이 꼭 찾으실 필요가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해가 가시면 돼요. 얘랑 이제 x를 더하면 되겠죠. 그쵸? 네, x를 더해서 fx를 x 더하기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x 요렇게 두면, 그러면 요거는 그 am 플러스 2,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미분을 통해서 보시면, 자, f의 x 빼기 f의 y는 뭐예요? f 프라임 c에다가 그 x 빼기 y 이렇게 쓸 수 있죠. f 프라임 c를 보시면 f 프라임 c는 이거는 지금 1 마이너스 1 오버 1 플러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미분한 거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쵸? 예.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이 이게 그 0하고 1 사이에요.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f'c가 지금 이제 1보다 작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 x랑 y가 요게 이제 같아지지 않고 이제 늘 작은 거죠. 네. 늘 작아요. 물론 이게 c가 뭐 이제 0이 될 수 있지 않냐, 0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적어도 이게 완벽하게 1이 되기 위해서는 c가 이제 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x하고 y 사이가 이제 아닌가? 여기를
이거는 뭐 이제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닌데, 네.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같거나 작아지는 거죠. 네, 같거나 작아지는데 이제 같아지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생길수가 같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x, y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성립을 할 수가 없죠. x랑 y가 같으면 이게 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그쵸? 네, 여기 이게 제가 처음에 준 조건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x랑 y, 이미 x, y 여기 같지 않다라고 해야지 좀 의미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랑 y가 같지 않을 때 작아지는 경우가 되겠고, 이게 f'c가 이제 딱 0이 나오는 경우는 x랑 y가 서로 이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예요. 근데 그 경우는 이거 자체가 0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이 함수로 이제 우리가 발레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단조 증가하는 실수열이 위로 6개이면 수렴한다. 요거는 그 수열의 단조 수렴 정리죠. 그쵸? 단조 수렴 정리 꼭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낸 취지는 여러분들이 발레를 이거 찾으셔라 그거가 아니라 발레를 꼭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K가 1보다 작아서 1보다 작은 K에 대해서 이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실수열 AN이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이 2분의 1의 코사인 AN을 만족을 한다라고 했네요. 그랬을 때 이 수열 AN이 수렴함을 보시오 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우리 fx를 2분의 1의 코사인 x로 잡았어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추격사상이 될까요? 그 부분 생각을 해보면은 fx 빼기 fy는 이거는 뭘 만족하는? 이제 f'c 절대값 곱하기 x 빼기 y를 만족하는 이런 그 c가 존재하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f'x를 보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의 sin x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가 여기는 뭘 쓴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 평균값 정리를 쓴 거죠. 평균값 정리. 그래서 f'c 크기 자체가 지금 2분의 1 이하입니다. 그쵸? 2분의 1의 절대값 x 마이너스 y. 그래서 따라서 추격사상 정리에 의해서 AN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산소수열이 아닌 실수열 xn에 대해서 진위를 판별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xn분의 xn 플러스 1이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xn 수렴하는가? 요거는 수렴하죠. 그쵸? 요거는 사실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xn의 극한이 0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비판정법에 의해서 xn 플러스 1 나누기 xn이 절대값이 이게 3분의 1로 수렴한다. 요게 지금 1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비판정법에 의해서 급수 요게 절대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절대 수렴하니까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xn도 이것도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제가 브릿지 1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제 자연스럽게 알고 계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길게 안 합니다. 지금 비판정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거로 가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지금 그 프린트 하단에 있는 그 카페 주소 있죠. 카페. 거기에다가 이 브릿지 강의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비판정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수렴합니다. 그 다음, xn이 단 하나의 집적점을 가지면 xn은 수렴한다. 그랬네요. 집적점이 단 하나다. 지금 이거는 상극한과 하극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사실 애매하기는 해요. 이 하나의 집적점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xn이 지금 만약에 유계가 아니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상극한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는 간단한 반례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xn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제곱.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n이 0일 때는 0이 되죠.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여기 0이 됩니다. 2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 곱하기 2가 되죠. 3이면 0이고요. 4면은 2 곱하기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수열은 지금 집적점이 0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수열의 집적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집합이 집적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집합의 직접점이라고. 약간 좀 애매한데. 이게 각 항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각 항이 달라야 돼서 네, 완벽하게 0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약간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임의로 n분의 1을 더하겠습니다. n분의 1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n 플러스 1분의 0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까요? 여기는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는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더하기 3분의 1이 되고 더하기 4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점이 찍히는지 이해 가시나요? 0 근처에 이렇게 점들이 탁 몰려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고 나머지 한 줄기는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n분의 1 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좀 멀어져요. 집적점은 지금 0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xn이 이제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거짓입니다. 거짓. 이게 근데 참이 될 수 있는 약간만 고치면 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xn이 만약에 유계수열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집적점을 수열의 집적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요게 이제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수열 sin xn은 이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유계이기 때문이죠. 유계. 그래서 이거는 볼차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볼차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는요. 유계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는 거예요. 유계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지금 sin xn은 이게 지금 유계 수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명하게도 수렴하는 부분 수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몇 가지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게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 카페를 통해서 요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들어가는 수업이에요. 이 브릿지 강의는. 네,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면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